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헌법재판소 제4차 변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재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용상 판결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말을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번갯불에 콩 뽑듯이 빨리 대통령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속도에 우르르 밀려가지고 이 재판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의 그 의연하고 결연한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이 재판대에 썼는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에게 일어서서 말을 해도 되겠냐 하고 한 1분 정도 자기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을 선포한 배경이고 자기의 국정운영 철학이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내 공직생활 동안 그 원칙에 따라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은, 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나는 계엄을 선포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어제 역시 큰 이슈가 된 것은 차은경 판사, 서부지방판사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질문한 핵심 질문 하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최상목한테 준 적이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쪽지를 쓴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사실 그런 쪽지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다. 왜냐하면 김용현하고는 김 전 장관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계엄 선포하고 해제를 선언하자마자, 해제되자마자 김용현은 바로 체포 구속이 돼가지고 사실 그 사이 대통령 얼굴을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서 그 과정과 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할 동안 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질문한 한 가지 핵심 질문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그때 대통령이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만큼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못 냈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누가 이런 일을 했는 것조차도 그때까지 본인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판단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만약에 그런 쪽지가 있었다면 그걸 작성하거나 만든 사람은 김용현 뿐이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계엄을 실질적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했지만 그것을 연출하는 총감독은 전 국방장관이었으니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이미 선입견을 확실히 가지고 그것이 바로 국회 해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몰아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쪽 중 내가 만들었고 그것도 최상목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다 사실 이게 앞뒤 전후예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것은 내란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문영배는 끝까지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겠다고 내란의 증거자료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이게 무슨 참 웃지 못할 참극입니까? 국회는 내란을 빼달라고 하고 헌재는 내란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그거 있으면 시간을 오래 끄니까 빼라고 권유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그런 정작 그렇게 했던 헌법재판소가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내란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몰아야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으니까 내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뒤죽박죽인 거죠. 국회는 처음에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에 내란 수개로 몰아붙이고 내란죄를 지었다고 얘기했다가 그걸 탄핵소추 안에다가 넣었다가 발의할 때 넣었다가 막상 재판할 때는 또 그걸 빼달라고 했다가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재판관이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권유까지 했다가 권유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권유까지 했다가 이제 막상 재판이 열리니까 내란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저지르는 수개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고 탄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의 두 기둥이 하나는 계엄 선포를 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라는 건 국회를 해산시키는데 국회 해산시키는 이게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이 그건 뺀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송영선처럼 어벙한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고 중앙지검장을 했고 우리나라 검사 중에서 가장 참 정예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영배 꼭대기에 올라앉았는데 불행히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구성이 우리법 연구에 좌파 성향 이재명과 짬짬이가 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죠. 이건 간단히 끝날 거다.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또 어제 드러난 사실로 본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입을 통해서 나온 걸 보면은 정말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입법기구라는 게 사실은 긴급재정을 쓰기 위한 이게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긴급재정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긴급재정이 필요할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 밑에 하나 만들어라는 내용에 불과했다라는 걸 듣고도 이거를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내란이라고 문영배는 마음속에 정해놔놓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그게 진실도 아니고 대통령 측에 증인을 15명 신청해놨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 두 가지 목표죠. 왜 계엄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두 번째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들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면 여러분들이 할 몫이 있다.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왜 끄느냐? 아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에게 내란죄를 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시간적으로 훨씬 더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해놔놓고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탄핵 파면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를 파고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란죄 재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정인을 택할 수 없죠. 정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죠. 15명의 정인을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물론 매 재판 때마다 윤 대통령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얘기를 사실대로 다 얘기한다면 아주 못마땅한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중간에 저지를 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인 채택을 해서 나와서 그 정인들이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정인들이 하는 얘기와 같은 뜻으로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이미 오염된 정언을 한 정인들이 나왔을 때는 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인지도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지 않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시간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어제 김용년 국방장관 한 분만의 진술로 봐도 계엄 선포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고 닳도록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 아니고 정말 어제 들어보니까 약간은 기가 찬다 싶은 게 김용년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엄 선포를 해서 제대로 계엄을 발동시키려면 병력이 최소한 5만 정도는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담벼락만 둘러싸는데도 5천 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 200몇 명으로 하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이래가 계엄이 되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빼내라. 끄집어내라가 아니고 국회에 있는 요원을 끄집어내라. 이게 뭐 대충 메시지는 충격을 주는 메시지만으로 충분하니까 요원들 이제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로 왜곡이 되고 오염이 돼서 곽종건 특전사령관 김병주 박선원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오염된 증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부 수사 기록이 들어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런 것도 다시 대면해서 물을 거고 또 대통령은 그리고 또 김용년 장관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런 걸 얘기하면 결국 어느 쪽에 옳은지 또 맞춰봐야 됩니다. 사실은 특전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끄집어내라 체포해라 방첩사령관이 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저런 지시를 내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군생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 야전사령관을 해보거나 군에 오래 몸을 담으면서 별을 몇 개씩 단 장군들보다 훨씬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전혀 없습니다. 군과는. 근데 아니 전혀 없다는 게 네가 어떻게 하냐. 거의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군생활도 안 했고 군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군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군과의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군 법무관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특전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방첩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민주당의 계획은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그게 자기들이 시간표고 그렇게 될 것이다. 빠르면 운이 좋으면은 4월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 2월 말쯤이나 3월 중순으로 때리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답변하시는 그 결연함과 의연함과 법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팩트에 있어서 이때까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국방장관이 어제 증언한 내용을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다 판단이 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미 발언이 됐는데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이 권한대행이 난 처음부터 너 꼴보기 싫어서 쳐내려고 작정하고 나는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사람이고 이재명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별 절친 아니야. 이재명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 초상집에도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절친이야. 이제 문형배의 과거에 대해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서 대통령을 한 칼에 날리겠다? 탄핵 파면에 올가미를 씌워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가 판사들을 휘어잡고 있다 손치더라도 보십시오. 유창종 검사장 차은경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임병열 법원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 없는 검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법을 바로 세우는 입장에 위치에 서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변론하는 것을 진술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 그리고 채택돼 나온 증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증언이 오염되거나 왜곡됐다는 걸 밝히는 걸 듣게 된다면 이 재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분명히 걸립니다. 증인 신문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엇갈리는 얘기, 대통령의 얘기와 증인들의 다른 얘기들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최종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이재명 계획대로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고 이재명이 짜놓은 시간표처럼 2월 말 3월 중순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탈법, 무법, 범법 행위를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이념을 넘어서서라도 저런 사람, 저런 당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너의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쓸모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라고 자식들 키워놨는데 대통령이 전과사범이고 뭐 전과사범이 아니라 지금 몇 범이 될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대통령 밑에서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고 나는 정직하고 법에 따라 살았는데 이 법이 전혀 믿을 수도 없고 법 따라 사는 것은 병신입니다. 등신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탈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의 정직한 사람이 되라,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라라는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따라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